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SBS 탁 지목해가지고 이거 사과해라. 가짜 조작 방송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SBS에서 꼬리 내렸었죠. 대통령이 그렇게 지목하고 나서 뭐 10시간 만에 바로 이제 제작진 명의로 사과문 내고 그러니까 또 SBS 노조에서 아이고 언론 길들이기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나섰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경과는 잘 아실 텐데 여기는 이제 판일기잖아요. 판일기인 만큼 그냥 사건의 경과가 아니라 과연 장영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고 SBS 그하라고는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판결문과 결정문을 다 읽어보고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들으시면은 대통령의 어떤 사과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났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무죄 유죄를 받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이 원래 시작된 건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로 기소가 되냐면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죠. 박철민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말을 듣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조폭 측근한테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주고 뭐 20억 원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현금 돈다발 사진을 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바로 대선 국면이니까 바로 이제 고발을 했고 그래서 그 사건이 기소가 됐던 것인데 1심 재판부는 그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폭로 내용은 허위가 맞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당시 돈다발 사진이라는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준 게 아니라 박철민이 자기가 나 이렇게 그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불법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자기 SNS에 올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로는 허위가 맞다. 그런데 이 장영하 변호사가 그 폭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다 유죄가 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인 것을 허위 사실인 거를 내가 알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거짓말인지 몰랐다 이러면은 이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자, 법원이 왜 장영하 변호사가 이게 거짓말인지를 몰랐다고 봤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데 당시에 그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성남시의 우수 중소기업 선정을 둘러싸고 성남시하고 그 해당 기업하고 유착 의혹이 이제 여러 언론 보도로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박철민. 이 사람은 만약에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이면은 자기도 처벌받을 이 처지인데 그거를 감수하고 한 진술이라면은 장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 진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가짜 현금 다발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다발은 진짜더라도 그 경위가 뇌물로 준 게 아닌 건데 이것조차도 1심 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뇌물로 전달하라고 준 거를 갖다가 박철민이 그냥 과시하려고 자기 SNS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폭로한 내용이 허위지만 장영하는 그거를 허위인 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뒤집혔냐? 자, 그래서 이제 뒤집혀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났습니다. 왜 뒤집었냐? 결국 뭐 그 부분이겠죠. 이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인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영하는 40년 경력의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이런 팩트체크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거 검증을 제대로 안 했지 않냐. 자,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뇌물이라는 그 현금 다발, 그 박철민 2018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페이스북에 내가 렌터카 사업해 갖고 돈 벌었다 이러면서 허세형으로 올린 걸 그 며칠 만에 밝혀졌는데 그런데도 무리하게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거를 허위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자,
조폭 핵심 당사자라는 여기 이제 판결문에 H라는 이름으로 그 표기가 되는데 이 사람한테 장영하 변호사가 직접 진위를 묻지도 않았다. 그리고 돈을 전달했다는 인물들이 나 그런 적 없다. 부인했는데도 그걸 무시를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허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폭로를 했다라고 해서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고 이번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 아니 조폭 연루설 그 거짓말이네. 거짓말로 판명이 났네. 근데 뭐 사과 요구한 게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이 사건이랑 장영하 변호사가 거짓말이라고 판단된 이 사건이랑 SBS가 방송했던 2018년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 어떻게 다른 사건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영하 변호사의 폭로는 뭐예요? 이재명이 조폭한테 현금 20억 원 뇌물 받았다. 그러니까 건칠게 표현하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법원이 이제 확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SBS 방송은 뭐였느냐?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그때 당시 2015년도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파타야에서 이제 한국인이 굉장히 아주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 피해자하고 이제 재판 기록을 추적을 하던 중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2007년도에 그때 변호사로서 2007년은 그때는 변호사였죠. 변호사로서 국제마피아파 그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그런 팩트. 그리고 성남 지역 그 정치인들하고 조폭들하고 유착 의혹을 심층 취재한 것이다. 여기는 지금 장영하 변호사 사건에서 문제됐던 20억 원 뇌물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SBS는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게 지금 기조로 해가지고 이 조폭과 그런 그 지역사회 정치인 간의 유착 의혹 이 부분을 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사건인데 장영하 사건이 유죄가 났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거를 끌어와가지고 이제 과거 SBS한테 사과하라 지금 이렇게 된 꼴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SBS 방송은 틀렸느냐? 두 개가 주제가 다르지만 SBS 방송도 뭐 조작 허위라면은 뭐 그 부분도 사과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내용입니다. 뭐냐면은요. 자, 이게 그 최보식의 언론이라고 제가 이제 종종 참조하는 이제 그 저희 회사 조선일보 최보식 선배님이 만드신 그 인터넷 언론 거기에서 8년 전에 그 법원에 가처분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8년 전에 법원이 어떻게 가처분을 했냐? 그때 2018년도에 이제 방송이 나갔었는데 그알 방송이 나갔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거 조작 방송이다. 그때도 법적 대응 뭐 했었어요. 이 재방 금지해달라라고 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서울 남부지법이 기각을 했습니다. 자, 왜 기각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방송에서 자, 이 방송의 주제는 애초에 그 장영하 변호사의 폭로 주제하고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조폭 출신인 거 알고도 변호를 맡았다. 이렇게 단정해서 방송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도 이 조직원 변호를 맡은 경위라든지 재판이라 방송이다. 방송에서도 재판 경과 이런 거를 통해서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조폭 출신을 알고서 변호를 맡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해서 변호를 맡게 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방송 내용이 장영하 변호사하고 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더라도. 자, 그리고 그러면은 왜 가처분을 기각을 했냐? 이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만약에 조폭 출신하고 결탁한 의혹이 있다면 굉장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방송 내용으로 봤을 때도 당시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을 종합을 했을 때 허위 사실이거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지사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냥 위야무야하고 꼬리 내렸었어요. 당시에도 SBS 제작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내고 했었는데 이거 다 취하를 했었습니다. 자, 왜 취하를 했냐면은
그 이유 중에서 이것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정치인과 이 조폭과의 그 유착 의혹 그 대상자 중에서 은수미 그 전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도 있었거든요. 그때 방송에서 다뤘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은수미 성남시장한테 조폭 출신 사업가가 이 운전기사하고 차량을 제공해줬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도 뭐 소송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그 소송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아 이거 법적 대응 안 되겠네. 그러고 사실 꼬리 내린 거죠. 그리고 가처분 기각되니까 자기가 냈던 소송도 취하했고 그런 것인데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와서 사실 핀트가 다른 사건이잖아요. 장영화 사건하고 지금 SBS 그하라고는 내용 자체도 다르고 핀트도 다른데 장영화 유죄 판결을 계기로 끌고 와가지고 너 사과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SBS라는 거대 방송사가 또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SBS 노조가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하라고 장영화 주장하고는 무관하다. 우리는 장영화 주장 인용 보도한 게 아니고 장영화 주장하고는 시기도 내용도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사과 압박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대로 되돌려준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거짓의 무덤에 매장하는 일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훈계를 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주특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려드린 판결문 내용 보면 어떠세요? 자, 장영하 사건하고 SBS 그하라고는 분명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영하 사건 자체도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깨기는 하지만 어때요? 아니 1심 판사들이라고 그래서 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법기관의 판단인데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것은 거짓말은 맞지만은 그래도 어떤 공익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로 봐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게 거짓인 걸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게 2심에서 뒤집혔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정말 뭐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로 그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SBS 그알과 이 장영화의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장영화 판결을 계기로 과거 SBS 방송을 끌어와서 너 사과해. 이런 형국인 것이죠. 그러면 SBS 뭐 노조에서 항의 성명을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재반박을 하는데 저는 SBS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이 사건 경위 한번 지켜보시고요. 분명히 제가 팩트로 짚어들었지만은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SBS 방송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떤 사실의 측면에서 그리고 공익적의 측면에서 방송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그런 사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